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이 한국의 미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베트남을 갖다 좋게 말해주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베트남이 한국의 미래다? 그러면 한국을 베트남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면에서 베트남이 한국의 미래죠? 도대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게 사회주의성이 강한 나라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뭐 우리하고 뭐 교육도 많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고 그렇지만 베트남이 한국의 미래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는 곳마다 이재명이 하는 발언을 보면은 이게 좌파다. 그리고 이게 밤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뭐 장기 보유 그 특례 공제, 그러니까 장기로 집을 보유하면은 그 공제를 갖다 더 많이 해주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는가 봐. 아니, 베트남 가가지고서 뭐 한국의 뭐 부동산 뭐 그런 얘기를 또 꺼내고 자기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그 정부는 다른 정부는 못 잡았는데 나는 그 뭐 부동산 집값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가?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시 들썩들썩해요. 지금 강남을 갖다가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외곽이 들썩들썩하고 지금 큰 집을 잡으니까 대출을 조여가지고 큰 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들이 그냥 또 이것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대출을 갖다가 큰 집, 비싼 집은 대출을 안 해주고 그리고 15억 이하짜리만 6억까지 대출해주니까 그럼 24평짜리 같은 거 있잖아. 20평짜리 이런 게 이제 또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또 서울 외곽 지역이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다주택 다 때려잡으니까, 다주택만 때려잡는 게 아니라 또 이제 1주택이라 하더라도 뭐 자기가 비거주하면 때려잡겠다는 거 아니야? 또 뭐 심지어 말이죠, 또 기업이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또 비업무용이면 다 때려잡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집이 있어야, 집이 몇 채 있는 사람이 세도 놓고 뭐 전세도 놓고 뭐 월세도 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제 다 내놓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전세 월세가 사라진 거야. 전세 월세가 어떤 거 전세 하나 나오면 10명씩 달래던데 거기에 지금. 그 다음에 전세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도 별로 없으니까 월세가 치솟는 거야.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고, 월세가 없으니까 월세 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거예요. 부동산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지어야 되는 거지. 공급을 해야 집을 짓는, 부동산 값을 잡는 거지. 세금으로 잡겠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옛날에도 몇백만 원씩 부동산 짓고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은 거 아니야. 노태우라든지 이런 거. 그때부터 또 신도시 만들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그게 뭐야. 그런데 집은 늘리지 않고, 한마디로 말합시다. 당장 음마 아파트 같은 거라도 재개발해가지고 재건축은 재건축이지. 재건축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공급을 해야 될 거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뭐 자재값이 뛰어가지고 짓는 공사마저 다 멈춰서고 있어요. 지금 건설 공사가 다 멈춰서고 있다는 거야. 왜? 모든 자재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짓는 것마저도 이 조합집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단가가 안 맞으니까 더 올려달라, 못 올려주겠다. 그럼 공사 멈추고, 또 이게 서로 얘기가 돼도 자재가 있어야 짓지. 자재가 있어야. 나프타가 지금 뭐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재가 있어야 짓지. 물가는 뛰고, 그럼 자재값은 뛰고, 또 부족하고,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뭐든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 거지. 이재명이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했는지를 아십니까?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재명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자기 안다고 생각하더라고. 호텔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뭐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정부 이기는 개인이 없다는 거지,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게 아니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주워들은 거야 도대체가. 미국의 어떤 그 속담이 있냐면, 관에는 덤비지 말아라. 아무리 개인이 힘이 세도 관은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건 개인이 관에 맞서가지고 도움될 거 없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만 시장하고 정부는 달라.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겨? 시장이 정부를 이기는 거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 수요와 공급. 찾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집이 없잖아요. 안 짓잖아. 그다음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또 세 놓고 그러던 사람들마저도 그거 뭐 여러 주택 갖고 있으면 또 세금으로 때린다 그래가지고서 또 결국 팔게 만들고 등등 하니까 전세 없어지고 월세 없어지고 또 집값은 집값대로도 또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했어. 왜? 집이 없는데?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데 가능하면 또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그 근처까지는 갈지 몰라도 이게 또 서울에 직장인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강원도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곳마다 집이 공급돼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집이 남는다 그래가지고서 거기 집을 갖다 대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집을 짓지 않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지 몰라도 안 된다고. 근데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자, 양도세 이제 또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한시적으로 좀 봐주고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양도세 왕창 물릴 테니까 빨리 다주택자는 팔아라.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보유세를 갖다가 이제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유세, 좋은 집 뭐 또 큰 집 뭐 갖고 있으면 다 이제 세금 내라 이거 아니야? 근데 좋은 집 큰 집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보유세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은 한 채 있지만 내가 거기서 보금자리인데 수입은 별로 없어. 내가 가진 거 집 한 채인데 나이가 많아. 70이야. 근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집 팔고서 뭐 보유세 때문에 내 집 팔고서 다른 데로 가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사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왜 그래 도대체가 세금 내려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누가 그런 권리를 줬는데 도대체가 말이죠. 이재명한테 누가 그런 권리를 줬는데 아니 지금 집을 늘려가지고서 집값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월세라든지 전세란 이걸 갖다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세금으로 하면 그 누구는 못합니까? 이재명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 아니 문재인이가 집값을 갖다 잡으려고 하다가 25번 6번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그 세금으로 하는 거 그 쉬운 걸 택했다면 문재인이라고 못했겠습니까? 세금으로 때려잡는 거?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지지율이 높다 이거지. 자기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만약에 이게 말이죠. 그런 거 했다가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 안 해. 그런데 요거에 탄핵 정국을 타고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지금 혼란스럽고 아직까지도 내란 그런 몰이를 해가지고서 지지율이 지금 야당이 안 나오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제 몰아붙이겠다는 거야. 또 문재인이 못했던 이유는 뭐야? 그때는 내란 뭐 어쩌고 뭐 탄핵 정국이 아니었잖아. 물론 박근혜 대통령 그 전 얘기고 그거는 한참 되니까 이제 그거 갖고는 금방 못했는데 지금은 지들이 완전히 의회를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지율 나올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고 또 호텔 경제학이야. 집을 짓지 않고 말이죠. 세금으로 뭘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베트남에 가가지고서도 지금 또 그런 자화자찬 늘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베트남이 또 한국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회주의를 가겠다는 것을 갖다가 공공연히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까? 베트남이 왜 한국의 미래입니까? 아니 한국이 베트남의 미래일 수는 있지만 도대체가 베트남이 한국의 미래라는 이런 망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